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물리학 2입니다. 자, 그림은 XY 평면상의 힘 F1, F2를 나타낸 것이다. 아까 크기가 1N일 때 두 개 더하면은 이제 루트 2가 되겠죠. 답은 루트 2N. 그림 가나는 수소 원자에 대한 보호 원자 모형, 그리고 현재 원자 모형. 요게 보호 원자 모형이고요. 확률 분포가 현대 원자 모형이겠죠. 그래서 가에서 전자는 양자 조건을 만족하는 원궤도를 따라 운동한다. 맞습니다. 보호 원자 모형에 의하면 양자 조건과 진동수 조건이 있죠. 그래서 기억이 맞고요. 나는 보호 원자 모형이다. 하면 틀렸죠. 얘는 현대 원자 모형이고요. 그다음에 나에서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 맞습니다.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이제 입자의 어떤 전자의 위치랑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답은 기억 디귿. 그림과 같이 진동수가 F0로 일정한 음파를 발생시키는 음원, 수용에 고정된 음파 측정기 AB 사이에서 V의 속력으로 B를 향해 간답니다. 얘가 F0로 쏘고요. 얘가 FA, FP. 음속 라지 V고 도플러 효과 이용해서 생각해보면 FA는 F0에다가 리스너 스피커인데 리스너가 가만히 있죠. 그래서 그냥 V. 스피커는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A로부터 멀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파장이 길어지고 진동수가 짧아질 겁니다. 진동수가 작아지려면 분모가 커져야겠죠. 그럼 V 더하기 스몰 v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A랑 B랑 비교하면 당연히 B가 더 크겠죠. 도플러 효과 있으니까 여기가 가까이 오는 애는 더 높은 음을 듣겠죠. 그다음에 VB는 V가 클수록 크다. 당연하죠. 빠르게 오면 빠르게 올수록 파면이 점점 좁아질 테니까 파장이 짧아지고 진동수가 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그림은 트랜지스터 저항 전압이 일정한 전원. 그래서 전류 증폭하고 있고, 자,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는 역방향이 걸린다. 아니죠. 이미터와 베이스는 무조건 항상 순방향이고요. 베이스 컬러드는 역방향입니다.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은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가 N, 여기가 P, 여기가 N입니다. 여기가 역방향, 여기는 순방향 걸리죠.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NPN 맞고요. 그다음에 기억 X에서 전류는 기억 방향으로 흐른다. 이 원리를 보면은 여기 전자가 요렇게 움직이겠죠. 마이너스가 여기 있으니까 순방향 딱 걸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올 텐데, 근데 문제는 여기 아주 강한 역방향이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내려오지 못하고요. 대부분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두 갈래 길 중에서 아주 강한 역방향 때문에 이렇게는 거의 내려오지 못하고 대부분이 이렇게 가요. 그래서 베이스 전류보다 컬렉터 전류가 굉장히 큰 거죠. 대부분의 전류가 여기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가 흐르긴 흘러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니지.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전자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뜻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전류도 이렇게 흐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전류가 X에서는 기역 방향으로 흐른다. 맞죠? 전자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전류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답은 BC. 자, 그림 가는 파장이 람다인 단색광 이중 슬릿에 비쳤을 때 이제 간선 무늬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람다 1을 람다 2로 바꿨을 때 이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밝은 무늬, 여기는 두 번째 어두운 무늬가 있대요. 이제 람다 1, 람다 2를 구해보면은 경로차 D 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가 L분의 Y죠. 이 길이를 우리가 Y라고 하면은 얘가 첫 번째 밝은 무늬가 람다 1, 얘는 똑같이 경로차는 D에다가 L분의 Y가 되겠죠. 여기 Y 똑같은 P점이니까 얘는 두 번째 어두운 무늬니까 2분의 람다, 2분의 3 람다가 되겠죠. 2분의 3 람다 2가 되겠습니다. 요게 그대로 람다 1이죠. 그러면은 람다 1분의 2니까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서 A, B가 각각 본점 O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D인 원궤도를 따라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고요. B 여기 있고요. A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T가 T0일 때 처음 만난대요. 그리고 주기가 T0래요. B의 주기가 T0면 T0만큼 지났을 때 B는 다시 이 위치 그대로 왔을 거겠죠. 한 바퀴 돌아서. 근데 A가 여기, 그럼 A도 다시 이 위치에 있어야겠죠. 그럼 A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온 겁니다. 이동거리는 A가 B보다 작다. A는 이렇게 이동했고 B는 한 바퀴 다 돌았죠. 그럼 A가 B보다 작고요. 각속도의 크기는 B는 한 바퀴 돌았는데 B는 4분의 3바퀴밖에 못 돌았죠. 그러면은 A가 B보다 작고요.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R분의 V 제곱인데 지금 A랑 B랑 R이 똑같죠. 그럼 V 제곱을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 속력이 같은 시간 동안 B는 3칸 같고요. A는 3칸 같고요. 하나, 둘, 3칸 같죠. B는 4칸 같습니다. 속력이 3대 4니까 제곱하면은 9대 16이 되겠죠. 그러면 A가 B의 4분의 3이 아니라 이제 16분의 9가 되겠죠. 답은 기억 니은. 그림은 극판 사이 간격, 면적 같은 평행판 측정기 A, B가 있고 저항 R, ER, 전압 V, 유선율이 EA, EB,
전기 에너지가 서로 같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CV 제곱이 서로 같대요. 일단은 지금 여기서 완전히 충전된 상태죠. 그러면은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흐를 겁니다. 이제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꽉 찼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서로 같을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 없이 전부 여기 들어갔죠. 그러면은 저항값도 이제 저항값을 알고 있으니까 전압값을 알 수 있겠죠. V는 IR이니까 이제 1대2니까 전압도 1대2일 겁니다. 뭐 3분의 1V, 여기가 3분의 2V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율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은 C는 입실론 D분의 A죠. 근데 얘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이제 전기 용량은 유전율이 결정을 할 거예요. 근데 전기 에너지가 똑같답니다. 근데 전압이 지금 1대2예요. 여기 걸리는 얘의 전압과 얘의 전압이 같죠. 어차피 병렬 연결이니까. 그러면은 여기 걸린 전압도 1대2입니다. 전압의 제곱을 하면은 1대4로 걸리겠죠. 근데 에너지가 똑같으려면 전기 용량이 4대1이어야겠죠. 그래서 유전율이 4배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그래서 4대1이 되고, 충전된 전하량은 Q는 CV죠. 근데 이제 전압이 1대2였죠. 전압이 1대2였고 전기 용량이 4대1이었습니다. 4대1이니까 그러면 4대2가 되겠네요. 그럼 2대1이니까 2배 맞습니다. 답은 기억내면 되겠다. 그림과 같이 물체 A가 높이 2L인 천장 한 점 P에 있고 B는 길이 L인 실에 연결돼서 Q의 정지에 있답니다. 여기서 가만히 딱 놓았더니 이제 왔다 갔다 진동하고, 자, B의 속력이 처음으로 최대가 될 때 A 높이는 L보다 작다. 이 계산해보면은 얘 주기가 2파이 루트 L 나누기 G죠. 속력이 최대가 될 때는 요때일 때입니다. 이렇게 내려갈 때죠. 근데 전체 주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가 2파이 건데, 내려가는 것만 따지면은 얘 4분의 1 조각이죠. 그럼 걸린 시간은 T는 2분의 파이에다가 루트 L 나누기 G입니다. 요 시간 동안 A가 얼마만큼 이동했냐면은 S는 VOT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는 G T제곱 하니까 4분의 파이 제곱 LG입니다. 이렇게 사라지고 8분의 파이 제곱의 L인데 얘를 잘 보면은 파이가 3.14 정도 돼요. 제곱하면 얘가 9보다 크겠죠. 그럼 얘는 무조건 L보다 큽니다. 얘가 쭉 내려온 거리가 L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그럼 전체 합쳐서 2L이니까 이 높이는 L보다 작겠죠. 그래서 높이는 L보다 작습니다. 높이 L에서 A의 속력은 R에서의 속력보다 작다. 높이가 L 아마 요 라인일 때죠. 그때 같은 높이에 있을 때 A의 속력이랑 B의 속력, 당연히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B는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면 당연히 A의 속력이 더 빠르겠죠. 그래서 A의 속력은 B의 속력보다 크답니다. B의 역학적 에너지는 당연히 보존되죠. 단진자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됩니다. 그래서 Q랑 R이랑 다 똑같아요. 답은 기억. 자, 그림 가는 전압의 최대값이 일정하고 진동수가 F0인 교류 전원, 코일 저항 극판 사이 간격 D인 거 연결했고, 그 다음에 공명 진동수가 F0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측정기 극판 사이 간격을 ED로 바꿨대요. 그때 맞는 거 골라봐라. 전기 용량은 C는 아까 했던 것처럼 입실론 D분의 A고, 근데 극판만 ED로 바꿨대요. 간격을 2배로 늘렸죠. 간격이 2배니까 전기 용량은 얘가 더 크겠죠. 얘가 EC면 얘가 C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고요. 저항 역할은 이제 용량 리액턴스죠. FC는 2파이에다가 FC분의 1이죠. 역수로 들어가죠.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이제 전류가 계속 클 테니까 저항 역할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역수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전기 용량이 얘가 더 크니까 저항 역할은 얘가 더 크겠죠.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고요. 그리고 공명 진동수는 F0이다. 얘가 F0예요. 근데 축전기를 다른 걸로 바꿔키시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공명 진동수 F0가 아니겠죠. 이제 2파이 루트 LC 뭐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기억이 되겠죠. 그림과 같이 텅 빈 우주 공간에 정지한 관찰자 A에 대해서 BC가 각각 일정한 가속도로 플러스 Y로 둘 다 올라가고 있고, B가 났을 때, 그 다음에 C가 봤을 때 물체가 둘 다 아래로 내려간대요. 얘가 봤을 때 우주 공간에서 얘가 아래로 내려가는 이유는 관성력이겠죠. 아래로 쭉 내려가는 거. 그럼 둘 다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가속도는 둘 다 윗방향이겠죠. 근데 B가 관찰할 때 얘가 H만큼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
C가 봤을 때 H방향 떨어지는 시간이 이제 B가 더 짧대요. 그냥 같은 높이에 떨어지는데 B가 더 빠르게 떨어진다라는 뜻이겠죠. B가 더 빠르게 떨어진다는 건 얘가 힘이 더 크다, 관성력이 더 크다라는 뜻이니까 가속도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A가 관찰할 때 B의 가속도의 방향은 플러스 Y 맞고요. A가 관찰할 때 가속도의 크기는 B가 C보다 크고요. B가 관찰할 때 관성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당연히 마이너스 Y니까 아래로 내려가겠죠. 답은 기억니은 되겠죠. 다음은 광전효과 실험이다. 그래서 실험장치 이렇게 놓고요. 간색광 ABC를 쐈는데 광전율 최대값이랑 정지전압 VS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A를 쐈는데 EI0만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지전압이 V0였어요. 근데 여기서 B를 추가했더니 전류 세기가 그대로예요. 그럼 얘를 알 수 있는 게 만약에 광전효과 일어났으면 전류가 더 세게 흘러야겠죠. 더 강한 빛을 더 이제 밝은 빛을 쐈으니까. 근데 전류 세기가 그대로란 뜻은 B는 광전효과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광전효과가 일어났으면 얘가 더 커져야겠죠. B를 추가했으니까. 그럼 얘는 A 혼자 하는 거고 얘도 당연히 A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위에랑 똑같겠죠. 그 다음에 A, B를 썼을 때 이거고 B, C를 쏘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C를 혼자 쓴 거죠. C를 쓰는 이렇게 되더라. 기억은 V0이다. EV0다 하면 틀렸고요. 그냥 V0고요.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A는 광전효과 일어났고 B는 광전효과 안 일어났죠. 그러면은 A가 더 큰 거겠죠. A가 B보다 크다.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는 1과 3 비교하면은 얘를 비교하면은 빛의 밝기는 A가 더 세죠. 이제 EI만큼 나왔으니까. 근데 에너지는 얘가 더 세죠. 전압이 얘가 더 크죠. 방출되는 전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올 텐데 걔를 멈추기 위해서는 A는 V0만큼 C는 2V0만큼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얘가 에너지가 더 큰 거죠. 그래서 1에서가 3에서보다 작다가 되겠죠. 답은 D은. 그림과 같이 위성 A는 행성을 중심으로 하는 원궤도, B는 초점을 하는 타원궤도.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가속도가 R제곱분의 GM 여기가 중력이고 여기에 R분의 V제곱 구심 가속도 역할을 하겠죠. M에다가. 그러면은 결국 가속도를 결정하는 거는 이거 자체를 결정하는 거는 이제 거리 제곱의 역수입니다. 근데 B를 먼저 보니까 최대가 36이고요. 최소가 4예요. 그러면 제일 가까울 때 여기가 36일 거고요. 여기가 4가 되겠죠. 가속도를 크기를 비교를 하면은. 그리고 이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가속도가 더 커질 거고 이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작아질 거고 속력도 마찬가지죠. 그럼 기억에서 보면은 T1을 때랑 T2를 때 비교하면 T1, T2를 싹 비교를 하면은 B에서 가속도가 9이고요. 얘는 36입니다. 그럼 가속도가 얘가 더 크니까 얘가 더 가까이 있고 속력도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작을 거고요. T1일 때 B는 P를 지난다. 이제 거리가 지금 가속도가 36대 4예요. 제곱이 반비례하니까 루트 씌우면 6대 2니까 1대 3이죠. 그럼 얘 역수니까 3대 1이 1대 3이 될 겁니다. 그럼 이 길이가 1, 이 길이가 3입니다. 그 다음에 A를 보니까 9예요. 여기 최소일 때 4일 때랑 비교하니까 B가 4고 여기가 4고 그 다음에 A가 여기 있을 때 9겠죠. 그럼 얘도 루트 씌우면은 3대 2죠. 그럼 역수 취하니까 2대 3입니다. 3일 때 3이죠. 그럼 여기는 2가 되겠죠. 그래서 거리가 1대 2대 3입니다. 그러면 T1일 때 B는 P를 지난다. 어차피 가속도 9에 같아지려면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야겠죠. 그래서 여기입니다. 그래서 P 지납니다. A, B 둘 다 여기 있을 때겠죠. 그다음에 A와 B의 공전주기 서로 같다. T제곱은 A 세제곱이죠. 장반경이 1, 3이니까 4니까 2죠. 얘는 2니까 둘 다 장방향이 똑같죠? 그럼 주기도 서로 같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 그럼 가는 원점 O에서 각각 D만큼 떨어져서 X축상에 고정된 점전화 A, B 전기력선 그 다음에 Y에서 C를 고정했을 때 전기장이 이렇게 된답니다. 얘를 보면은 일단은 A가 전부 B로 들어갔죠. 그럼 전하량이 B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가 B보다 작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으면은 불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겁니다. 한쪽으로 이제 방향성이 있는 거죠. 어느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A에서 다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나와서 B에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입니다. 서로 부호가 반대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요 구간에 0인 지점은 당연히 없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0인 지점 없습니다. 0인 지점이 있으려면은 서로 둘의 부호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아마 전기력선이 요런 식으로 나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BC는 전화 종류가 같다. 이제 오른쪽 나에서 보면은 한번 그려볼게요. 어차피 경우수 둘 중 하나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해봅시다. 그럼 A가 요렇게 밀 거고 B가 요렇게 당기겠죠. 근데 B가 더 세죠. 그래서 요렇게 될 거고, 그래서 둘이 합치면은 아마 비스듬하게 요렇게 될 건데, 얘를 요렇게 세우려면은 위로 올려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C가 위쪽 방향으로 줘야 됩니다. 그럼 C가 플러스겠죠. B가 마이너스인데 C가 플러스네요. 서로 부호가 반대입니다. 하나 더 해보면은 뭐 할 필요 없지만 마이너스 플러스로 해볼게요. 그러면 A가 이렇게 되고요. B는 더 강하게 밀어내겠죠. 둘이 합치면은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될 텐데, 여기를 수직으로 위아래로 옮긴다고 해서 얘가 45도가 될 수가 없겠죠. 이거를 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지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 네, 그림과 같이 동일한 재질의 원통형 금속 막대 XYZ 스위치 놓고, 그 다음에 단면적이 길이는 같고 단면적이 1대2 대 4래요. 1대2 대 4죠. 근데 이제 저항은 R은 로에다가 LA죠. 그러면 단면적이 반비례하니까 저항 값은 4대 2대 1입니다. 그리고 반반 잘랐으니까 여기도 4, 2, 1 이렇게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전부 열려있을 때 스위치 S1, S2가 모두 열려있을 때 소비 전력이 P0고, 닫혀있을 때 소비 전력 얼마냐 이건데, 열려있을 때 한번 보면은 전류 이렇게 흘러서 Y로 갈 수가 없죠. 여기 끊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X만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얘도 끊겨 있으니까 갈 일 없고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4, 4니까 8이겠네요. 그러면은 8R분의 V제곱이 P0입니다. R분의 V제곱이니까. 모두 닫아봅시다. 닫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둘로 갈라지게 돼요. 이렇게 4짜리 하나, 2짜리 하나 만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갈라지겠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랑. 그럼 이게 다시 그려보면은 4, 2가 이렇게 갈라지고요. 그 다음에 4, 1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여기 전이가 전부 같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해서 이렇게 만나겠죠. 그럼 얘 저항 계산해 보면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얘가 4분의 2고 4분의 3이니까 3분의 4. 그 다음에 4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5. 그럼 얘가 5분의 4입니다. 직렬이니까 더하면은 15분의 5, 4, 20에 12니까 32가 되겠네요. 그러면 R분의 V제곱이니까 32R분의 15 V제곱입니다. R분의 V제로는 R분의 V제곱은 8P0죠. 요렇게가 8P0. 8, 4, 30이니까 4분의 15죠. 그림 가와 같이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균일한 자기장. 하나의 도선이고요. 팔자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 2DD고요.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해요. 그러면은 유도기전력 크기 구해보면은 n에다가 d파이 dt인데 어차피 면적 안 변하죠. 그럼 a 밖으로 빼고 b만 쓰면 됩니다. 면적 구해보면은 먼저 큰 고리 구하면은 4d제곱 파이에다가 시간 변화를 보면은 여기죠. 3분의 2입니다. 3t0분의 2b0. 작은 고리를 보면은 얘는 d제곱 파이에다가 똑같이 3t0분의 2b0. 근데 보면은 우리 팔자예요. 방향을 따져보면은 들어가는 게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럼 들어오지 말라고 나오게 만들 겁니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 원형 고리에서 들어가는 게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나오지 말라고 똑같이 이렇게 흘러요. 따라가 보면은 얘가 요렇게 가다가 팔자 꺾여서 요렇게 만나죠. 그럼 얘랑 지금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그럼 서로 빼줘야겠죠. 3d제곱 파이에다가 3t0에 2b가 되죠. 3, 3 나누니까 2가 되는 거.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림 가는 초점거리가 F인 볼록 렌즈로부터 A만큼 떨어진 지점에 H 물체 놨고요. 나는 A에 따른 상의 크기가 이렇게 됐답니다. 자, 기억은 EF0이다. 보니까 상의 크기와 물체의 크기가 똑같아요. 똑같아지는 지점은 초점거리의 2배죠. 그래서 맞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면 F분의 1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인데 A가 기억분의 1이고요. 상의 크기와 물체의 크기가 똑같으면 당연히 거리도 똑같겠죠. 배율이 1이니까 얘가 1이니까 얘랑 같다는 뜻이죠.
그럼 얘도 기역분의 1. 그럼 당연히 기역은 2f 나와야겠죠? 상의 크기는 이제 3분의 2f랑 3분의 5f일 때 비교해보면은 f분의 1은 2f분의 3에다가 더하기 b분의 1인데 이거 해주려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f겠네요. 그 다음에 3분의 5f일 때는 f분의 1은 5f분의 3 더하기 b분의 1이죠? 그럼 b는 5분의 2가 되니까 2분의 5f가 됩니다. 상의 크기 물어봤으니까 배율로 실제 크기를 한번 구해보면은 얘 배율은 3분의 2f 분의 2f가 되니까 크기가 2f, 2f 사라지고 3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5f에서 2분의 5f니까 이렇게 사라지고 2분의 3입니다. 배율이 3배, 얘는 1.5배니까 2배죠. 상의 크기는 2.5가 아니라 2배입니다. 3f일 때 상과 렌즈 사이 거리는 또 해보면 f분의 1은 3f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죠. 그러면은 얘가 3분의 3이니까 3f분의 2가 되고 2분의 3f죠. 답은 2분의 3f. 그래서 기억 디귿. 그림 가와 같이 XY 평면 위에 원점 O에서 물체를 X축과 30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속력 V로 발사했답니다. 그래서 세타의 각을 이루면서 S를 지나고 서로 다른 근각속도 운동. 그 다음에 최대인 지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L 사이를 알려줬고 P와 Y축 사이 거리가 L이래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L이니까 얘랑 얘랑 같은 라인에 있는 겁니다. 탄젠트 값 알려줬고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일단은 V니까 30도라서 이렇게 나누면은 2분의 1V, 얘가 2분의 루트 3V 이렇게 나뉘겠죠. 얘가 최고점 찍고 내려와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어요. X축 상으로 다시 내려왔죠. 그럼 당연히 얘는 속력이 이쪽으로 2분의 1V고 이쪽으로 얼마 있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로 올라갔다가 최고점 찍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가 2분의 1V가 되겠죠. 그 다음에 탄젠트 값을 알려줬죠. 얘가 2 루트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2분의 1이면 여기 루트 3이죠. 그럼 여기가 이쪽으로 루트 3V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보면은 PR은 최고점이니까 여기 속력은 X축 방향 속력밖에 안 남아요. 둘 다. Y축 방향 속력은 둘 다 0일 거고 그럼 여기서 2분의 1로 올라가서 0 찍고 다시 마이너스로 2분의 1이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똑같을 겁니다. 그럼 X축 방향 속력 변화량이 똑같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X축 속력, 여기서 여기까지 X 속력 변화량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같은 라인이니까 이렇게 올라왔고 오른쪽으로 있고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같은 라인으로 쭉 내려왔어요. 여기가 VX라고 하면은 여기도 VX입니다. 방향만 반대로 뒤집히죠. 얘랑 똑같죠? 2분의 1, 2분의 1인 것처럼 VX면 VX입니다. 속력 변화량 한번 구해보면은 얘 점점 느려지고 있죠. X축 방향 속력이. 그러면은 2분의 루트 3V에서 VX 뺀 거랑 얘 속력 변화량은 2VX죠. 그러면은 넘기면은 얘가 그대로 3VX. 그럼 얘가 6이죠. VX는 6분의 루트 3V. 얘도 6분의 루트 3V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여기까지 속력이나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나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나 둘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V 2분의 1에서 0, 0에서 2분의 1이니까요. 그럼 여기 시간은 우리가 t, 여기 시간도 t라고 할 수가 있고 가속도 x축 방향 가속도를 구해보면은 얘는 2t의 시간 동안 마이너스 6분의 루트 3에서 플러스 루트 3이 됐으니까 6분의 7 루트 3v가 얘 가속도가 되겠죠. 마이너스 6분의 1에서 플러스 1이 됐으니까 그럼 거리 한번 구해볼게요. s는 3l은 vot 마이너스 6분의 루트 3v 2t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가속도는 2t분의 6분의 7 루트 3v 그 다음에 t제곱 4t제곱입니다. 2 사라지고 t 하나 사라지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6분의 2 루트 3vt 더하기 6분의 7 루트 3vt니까 6분의 5 루트 3vt죠. 그러면은 vt는 5 루트 3분의 6, 3, 18L이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럼 2분의 1V였고 처음 속력이 2분의 1이고 나중 속력이 0이니까 평균 속력은 4분의 1V고요. 곱하기 시간 t니까 이렇게 되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기다가 계산해주면 되겠죠. 5루트 3분의 18L 해주면은 259가 되겠죠.
그럼 루트 3 해주면은 3이죠. 그럼 10분의 3 루트 3 L이 되겠습니다. 답은 10분의 3 루트 3L. 그림과 같이 각각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CD, XY 평면에 이렇게 있고, 5에서 ABC 합친 게 플러스 X로 이렇게 있고, 2B0로 있고요. 5에서 BCD 합친 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B래요.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러면은 ABC 다 합친 게 얼마냐? 얘를 보면은 일단 그냥 바로 써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한 게 좌표로 쓰면은 2B0, 0이죠. 그 다음에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B0, 마이너스 4B0입니다. 둘이 빼버릴게요. 아예 빼버리면은 뭐만 남냐면은 A에서 D가 되고요. 얘가 3B0 더하기 4B0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A를 보면은 A가 요렇게 있고 얘 수직하니까 요 라인 상에 있을 거예요. 요 라인 상에. D도 마찬가지죠. D도 이렇게 있고 수직하니까 요 라인 상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어떻게 잘 조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 라인이 A 라인, 요 라인이 D 라인인데 두 개 빼서 3,4니까 아마 뭐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잘 조합을 해서 여기서 하나, 아니면 여기서 하나 해서 요거랑 섞으면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오면 될 것 같은데, 해보면은 A를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대 1이죠. XY가. 그럼 2A, A 이렇게 쓸 수 있고요. D는 어떻게 되냐면은 1,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D, 마이너스 2D 이렇게 되겠죠. 물론 A, B의 부호를 모릅니다. 마이너스면 이렇게 될 거고요. D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A랑 D랑 둘이 뺐을 때 3, 4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2A-D가 3B0, 그 다음에 A 플러스 2D가 4B0입니다. 이거 연립하면 되겠죠. 2배 해볼까요? 2A 더하기 4D가 8B0고, 이렇게 둘이 빼버리면 마이너스 5D가 마이너스 8B0네요. 마이너스 5B0죠. 그럼 D가 B0입니다. 그럼 요게 B0, 마이너스 2B0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D를 구했으니까 굳이 뭐 A 또 하나하나 구할 필요 없이 ABC를 알고 있죠. 그럼 여기다가 D 하나 딱 추가해주면 되겠죠. ABC가 요거였으니까 두 개 더하면은 3B0, 마이너스 2B0가 되겠죠. 그러면 3, 3은 9에다가 4니까 13이죠. 그럼 루트 13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높이 2h인 곳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요. 3h 수평구간 2에서 멈춘답니다. 그 다음에 걸리는 시간을 봤더니 같은 크기의 힘이 일정한 힘이 각각 작용한답니다. 여기서 힘 F고 여기도 힘 F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2에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을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의 루트 3배래요. 여기가 루트 3배, 여기는 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가 얼마냐? 이제 질량 어차피 일정하고 힘 둘이 똑같으니까 가속도가 똑같겠죠. 가속도 똑같으니까 그냥 속도 변화량을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물리 원에 있었던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 써도 되겠죠. 일단 여기 속력 우리가 V라고 해봅시다. 여기 속력이 V고요. 여기 속력을 모릅니다. V 프라임이 아마 빨라졌을 거예요. 왜냐면은 2H에서 출발했는데 3H까지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밀어줘야겠죠. 같은 방향으로. 반대로 얘는 멈춰 있으니까 여기 속력 0이고 여기는 이쪽 반대 방향일 겁니다. 그럼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 써보면은 FT가 이제 운동량 변화량이죠. Vm에다가 V 프라임 마이너스 MV가 될 거고, 얘는 충격량은 루트 3 FT가 될 거고, 얘가 V2 프라임 할까요? 그럼 그러면은 V2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루트 3배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루트 3배 한 게 이와 같으니까 그냥 M 다 사라져서 여기가 V2 프라임은 V 프라임 마이너스 V에다가 루트 3입니다. 굳이 충격량, 운동량 할 필요 없이 그냥 똑같아요. 여기다 M을 여기다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가속도가 되고, 그러면은 그냥 T분의 뭐 V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똑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운동량 변화량,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하기 위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면 되겠죠? 여기랑 여기랑 같을 거고요. 여기랑 여기랑 같겠죠?
처음 써보면 제일 쉬운 거는 EMGH가 2분의 1 MV 제곱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찍어보면은 2분의 1 MV 프라임 제곱은 3MGH만큼 올라간 다음에 2분의 1 M에다가 저거 제곱하면 3에다가 V 프라임 제곱 V 프라임 마이너스 V의 제곱입니다. 얘를 한번 풀어보면은 일단 V로 한번 써볼게요. EMGH가 2분의 1이니까 3MGH는 2분의 3이겠죠? 2분의 3 곱해주면은 4분의 3이죠? 4분의 3 MV 제곱 더하기 2분의 3 MV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3 MV V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3 V 제곱 이렇게 플러스겠죠? 플러스 2분의 3 MV 제곱 이렇게 됩니다. 얘랑 계산해 보면은 넘어가니까 MV 프라임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MV V 프라임 그 다음에 요거랑 계산하면은 4분의 3이니까 4분의 6이 돼서 4분의 9가 되죠. 더하기 4분의 9 MV 제곱은 0 됩니다. 양변에 4 곱해주면은 4V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12VV 프라임 마이너스 9V 제곱이 0입니다. 2 해놓고 3 하면은 되겠죠. 플러스죠. 이 플러스니까 2, 3은 6, 2, 3은 6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2V 프라임 마이너스 3V 제곱한 게 0이니까 V 프라임은 2분의 3V입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2분의 3V가 되고요. 2분의 3에서 1 뺐으니까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가 2분의 1V가 됩니다. 여기서 에너지 변화량 쓰니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그러니까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밖에 변하지 않죠. 여기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럼 운동 에너지 변화량만 따지면 됩니다. 그럼 제곱해서 빼면 되겠죠. 그럼 2분의 1에다가 m에다가 4분의 9에서 1 빼면은 4분의 5v 제곱, 얘는 그냥 0이니까 그럼 제곱하면 되겠죠. 2분의 1에다가 4분의 3v 제곱 나눠버리면 사라지고 4v 제곱 4v 제곱이니까 3분의 5가 되겠네요. 답은 3분의 5. 그다음에 그림과 같이 수평면상의 점 P에서 AB를 속력 V로 던졌답니다. 그래서 높이차가 4R이고요. 그 다음에 수평거리가 둘이 15로 똑같아요. 그 다음에 시간이 몇 대 몇이겠는가? 중력거기를 한번 해보면은 B를 한번 그려볼게요. A는 넘어갈 것 같으니까 B가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렇게 내려올 겁니다. 이 길이 일단 딱 잘라서 보면은 여기가 2분의 1 GT 제곱이겠죠. 그럼 여기는 2분의 1 GT에다가 G 4T 제곱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나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줄이 똑같죠. T 그러니까 이 식의 이 길이가 똑같을 테니까요. 그럼 T, 2T니까 거리가 1대 4입니다. 여기가 1이면요. 여기가 4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 버리니까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가 1대 2여야겠죠. 그럼 여기가 1입니다. 그림이 좀 이상한데 여기 1, 1이고 이건 전체가 2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높이를 우리가 h라고 하면은 여기도 h, 여기는 4h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둘이 같은 속력으로 던졌어요. 둘이 같은 속력으로 던졌고 이제 궤도가 다르지만 결국 수평 도달거리가 똑같습니다. 근데 수평 도달거리 공식 보면은 사인 2세타가 있죠. 사인 2세타 값이 둘이 같아야 되는 뜻입니다. 어차피 V도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사인 2세타 그래프가 얘가 요렇게 생겼죠. 여기가 파이죠. 근데 요게 같은 값을 가지려면은 이렇게 싹 잘랐을 때 여기랑 여기 같아야겠죠.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그런 모든 알파 베타는 같은 속력으로 던지면은 이제 여기 같은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A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좀 위로 쭉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쭉 떨어질 거고 쭉 떨어질 겁니다. 그럼 이 각도를 알파, 이 각도를 베타라고 해볼게요. A가 알파, B가 베타.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파이니까 요 삼각형에서 여기가 베타면 여기가 알파겠죠. 그러면은 일단 탄젠트 알파를 쓰면은 지금 요거분의 요거의 탄젠트 베타고 탄젠트 알파는 요거분의 저 위까지 쭉 올라가죠. 근데 여기가 이 높이의 4배죠. 1대 4죠. 근데 A의 높이가 얼마냐면은 4R 더하기 H입니다. 여기가 4R 더하기 H죠. 그럼 여기 쭉 높이 그려보면은 얘 4배니까 16R 더하기 4H일 겁니다. 그럼 탄젠트 알파가 15R분의 16R
더하기 4h가 되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는 얘는 그냥 그대로 15r분의 4h 이렇게 되겠죠. 근데 놀랍게도 탄젠트 알파는 요거분의 요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 각변화 써가지고 막 코탄젠트로 만들어서 막 해도 되는데 그냥 그림 딱 보면은 탄젠트 베타가 요거분의 요거예요. 탄젠트 알파는 요거분의 요거죠. 그러면 서로 역수관계니까 그러면은 얘가 4h분의 15r 이렇게 됩니다. 얘를 역수 취한 게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요거 딱 정리를 해보면은 16h 제곱 더하기 64rh가 225r 제곱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225r 제곱은 0 이렇게 되고요. 이제 얘를 해봐야 되는데 얘가 15랑 곱한 거죠. 근데 5끼리 있어가지고 4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은 아마 3이나 9가 들어가야겠죠. 3 곱하기 5니까. 그러면은 9랑 25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로 하면 될 것 같아요. 4, 25는 100이고 4, 9, 36이니까 빼면 36이죠. 마이너스가 여기로 들어갈 거고 4h 마이너스 9r 그 다음에 4h 더하기 25r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가 여기니까 h가 4분의 9r입니다. h가 4분의 9r 여기 싹 넣으면은 얘가 9분의 15가 되겠죠.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알파면은 여기가 9고 여기가 15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제 결국 시간 구하는 거죠. 이 시간을 구해보면은 t는 최고점 도달 시간이 t가 g분의 v sin 세타 이런 공식이 하나 있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나 어차피 여기서부터 가는 시간이 그 절반이니까 보면은 ta를 구하면 2t가 될 거고 얘가 g분의 2v sin 세타입니다. tb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알파로 들어가느냐 베타로 들어가느냐 결정하겠죠. 그럼 결국에 앞에 답 똑같으니까 그냥 sin 알파랑 sin 베타만 구분하면 돼요. sin 알파 구하면은 이 길이 r이라고 하면은 r분의 15가 되고요. sin 베타를 구하면은 얘가 sin 알파고 sin 베타는 여기가 베타일 테니까 요거 분의 요거죠. 그럼 r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시간은 결국 sin 값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나눠버리면은 그러면은 r 사라지고 3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5 그래서 3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5 이렇게 됩니다. 뭐 이거 막 이상하게 그 r과 h와 t 세 개 거리 강식 해가지고 막 sin 2세타 코사인 2세타 해가지고 바꿀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죠. 그때 보면은 이제 3페이지까지는 되게 쉬운데 이제 4페이지부터 갑자기 살짝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20번 답이랑 19번 답이 똑같아요. 19번 답이 3분의 5고요. 20번도 답이 3분의 5죠. 그래서 원래 이런 경우가 있나 좀 싶기도 하고 어쨌든 난이도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한 것 같습니다.